칼럼을 다시 읽다. 오늘 22번째인데요. 오늘은 그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사의 혁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혁신 DNA와 테슬라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 3,000명이 모이는 그 글로벌 세일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의 MGM이라고 하는 큰 호텔에서 그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깜짝 놀란 게 50년 전에 달 착륙한 닐 암스트롱 선장이 무대에 서서 그 달 착륙 순간에 그 자기의 그 소회를 강의를 했습니다. 또 그때 마침 같이 소개된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한 그 뜻은 글로벌 IT 회사로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혁신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민간 우주선 발사라고 하는 황당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별로 믿지 못했어요. 또 마침 그때가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시기라서 믿음이 안 갔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런 혁신가가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런 혁신가의 꿈과 상상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네요. 불과 10여 년 만에 그 이후에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우선 제가 잘 살펴보니까, 야, 이 가족은 참 특이하다. 이 가족은 그 DNA가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DNA를 가졌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선 굉장히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감한 실행을 하고, 또 그걸 디테일하게 챙길 줄 아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한 80년, 100년 가까운 시기에 전에 그 외할아버지가 카나다 사람인데, 그 당시에 고고학을 전공을 해서 그 고고학자로서 자기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엄마가 같이 간 거고요. 그 일론 머스크의 엄마는 그 맞으면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아버지하고 나중에 한 10여 년 후에 이혼하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남 일녀를 낳았죠. 그 외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80년 그 이전에 고고학이라고 하는 생소한 학문을 집착해서 한 것도 그렇지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까지 이주했다는 거 보면 참 자기 꿈을 쫓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도 감행하고, 지금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되짚어 생각하면 상당히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아버지는 그 아주 그 저기 생활이 아주 문란해서 굉장히 남봉꾼이고, 아주 그 양녀로부터 아이를 낳을 정도로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젊은 최연소 기술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디테일을 챙기는 능력이 이런 엔지니어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엄마는 또 현재까지도 패션 모델인데요.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도 현장에서 뛰는 패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또 형제도 보면 여동생은
그 컨텐츠의 그 디벨롭 하고 또 그거를 프로듀싱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은 또 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자기가 집착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자체가 DNA가 아주 무한한 상상과 그 꿈을 실현하는, 또 과감한 실행력을 갖추고 디테일을 챙길 줄 아는 이런 DNA를 가졌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우리 교육이 키워야 될 인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조금 돌려서 해보면,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가 발표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을 보면 그 언론의 주로 내용이 1회 충전으로 420km를 달릴 수 있다. 모델에 따라서 테슬라보다 80km를 더 가거나 덜 가거나 한다, 이런 얘기가 주로 있고, 실내 공간이 어떻다, 또 주행 거리가 어떻다, 또 배터리를 포함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현재 자동차,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자동차는 단순하게 주행을 하기 위한 자동차라기보다는 그 인포테인먼트를 결합한 그런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의 플랫폼이 자동차인데 반해서 우리 언론은 주로 자동차로서 하드웨어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데자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그렇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자동차이고 하나는 폰이지만 그 맥락을 보면 소프트웨어의 기반이고, 그게 둘 다 플랫폼 역할을 하고 기존의 생태계와는 아주 다른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보지 않고 여전히 하드웨어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면을 좀 잘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에까지 해왔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로부터 연장선상으로 조금씩 개선된 거를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해도 기존의 자동차보다 뭐가 개선됐냐, 이런 거를 보는 거고, 폰도 애플은 전혀 다른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폰에서 얼만큼 발전됐나, 달라졌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선 어떻게 다르냐 보면, 그 테슬라 자동차는 주요한 특징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예를 들면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영체계, 클라우드, 오버 더 에어, OTA라고 하죠. 그 다음에 ECU, AI를 위한 반도체, 충전, 통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수직 계열화해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게 큰 차이점이고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략이 공정거래 위주로 해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기존의 자동차들이 컨트롤 유니트가 한 수십 개 되는 데 비해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그 테슬라 자동차는 3개의 전자 컨트롤 유니트, 전자 제어 장치만 갖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가 유심을 내장하고 있어서 일종의 커넥티드 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OTA로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도 기존의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는 자동차 가격, 구매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데 비해서 테슬라의 전략은 현재 구매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런 오버 더 에어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코스트 오너십, 자동차 일생 동안에 토탈 코스트가 어떠냐, 이런 거 갖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구매 가격은 설사 좀 비싸더라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싸면
소비자들은 그걸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는 소비자들한테 그걸 강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점 하나는 핵심 역량은 직접 해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배터리 회사들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조만간 배터리 가격을 6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렇게 낮추면 2만 불대의 전기 자동차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다르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도 테슬라에 이렇게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설계하니까 좀 방향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또 생산 분야에도 상당히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프로치가 완전히 달라요. 여태까지 100년 동안 자동차 인더스트리는 생산 역량을 키우려면 공장을 여러 군데에 확장해서 설비를 늘리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해왔는데, 이 회사는 공장을 여러 군데를 확장해서 짓는 것보다는 우선 생산하는 속도를 늘리면 된다. 이렇게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전 과정을 로봇화 시키겠다. 지금 상당히 지금 자동차 회사가 많은 로봇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도 의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조립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로봇화 시켜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7만 대밖에 생산을 못하는 테슬라가 2030년에는 2천만 대, 2천만 대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100년 동안 발달되어 온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1000만 대 수준이에요. 1000만 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비해서 몇 년 되지도 않은 테슬라는 2030년도에 자기네들이 2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내용이나 어프로치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우리가 테슬라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서 이렇게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100년 동안 이렇게 개선되어 온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이런 게 이제 테슬라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기존의 자동차에 갖다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의 한 구조물로서 배터리를 밑바닥에 까는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테슬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테슬라적인 방식은 완전히 거꾸로 back to the basic,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회에서 걸려져 있는 문제들, 뭐 주택에 대한 문제라든가 도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어쩌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을 더 공급한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또 저기 맞으면 신도시를 자꾸 개발하고 거기에다 뭐 GTX를 까니 뭐 이렇게 철도를 망을 만들고 이런 방식, 그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출퇴근을 덜 해도 되고 교통을 덜 해도 되고 뭐 이런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그 일론 머스크를 얘기할 때 스티브 잡스 이후에 최고의 비저너리 CEO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비전이 엄청나게 큰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했을 때에 자기가 그걸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설립한 회사들이 다 당장은 지구를 좀 덜 멸망하는 쪽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지구를 멸망했을 때 자기가 다른 위성으로 인류를 맞으면 이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목표인데, 이런 황당한 목표를 비전으로 가지고 전기자동차, 스페이스X, 솔라시티, 하이퍼루프 뭐 이런 것들이
뉴럴링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인류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꿈이나 이게 엄청나게 크고 그걸 위해서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디테일하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혁신을 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